나보다 더 잘 쓴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선후배들 만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57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채점을 잘못했나?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요. 그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제가 썼는데 너무 완벽합니다. 꽉꽉 채웠습니다. 그냥 그 답안지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썼거든요. 또 합격한 줄 알았어요. 합격한 줄 알았는데, 또 떨어졌어요. 58점으로 이제. 야,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요, 당황하기. 야, 이상하다. 합격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가서 여쭤보고 합격하신 선배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제 서브로서 정리한 거를.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야, 이렇게 정리하긴 편한데 이대로 썼냐? 했더니 이대로 썼다. 아,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 네, 그때 같이 공부한 후배가 6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6개월 만에. 저한테 모르는 거 다 물어보고 아는 거 제가 다 알려줬거든요. 근데 후배한테, 야, 너 어떻게 썼냐? 했더니 그 친구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의 만화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답안을 그림과 도표로 정리했다. 자기는 글씨를 쓰고 싶어도 쓰지는 못하는, 아는 게 없어서 키워드로 나열하고 6개월 만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배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 있잖아요.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네모라고. 소장님, 네모가 뭘까요?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아인슈타인이 심하게 얘기했죠. 정신병자라고. 다른 결과, 불합격인데 합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복기를 해보니까 법조문 쓰대기 글씨로만 싹 다 정리했거든요. 그림 억지로 하나 조그맣게 그려놓고 했는데, 야, 뭐 이래 떨어지나 저래 떨어지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한 번 더 보면 되지 해서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글씨의 양을 3분의 1로 줄여버리고 모든 페이지에 그림도 크게, 그 다음에 3줄 이상 되는 거는 다 줄쳐가지고 표로 만들고, 그리고 시험을 보니까 100분인데 끝까지 뭐 그림도 크게 그리니까 14페이지가 금방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다 쓰니까 10분 이상이 남는 거예요. 10분 이상이. 뭐야. 그래서 1페이지부터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채점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던 글씨 옆에 또 보강해서 글씨 쓰고, 그림, 여기 또 여백이 하나 있길래 거기에다 조그만 그림 하나 더 건너놓고, 또 건너다가 큰 그림인데 뭐 설명 많이 하면 되겠지. 지지선 3개 뽑아가지고 그냥 키워드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답안지 마사지를 한 거죠. 1, 2, 3, 4교시를. 그리고 시험 보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떨어졌다. 왜냐면 선배도 얘기했지만 이 엔지니어들의 가장 연약한 속성이 자기만족과 소능주의. 자기가 한번 딱 그 아집에 딱 하면 공부 방법을 못 고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도 못 고치시고. 그러니까 고쳐놨어요, 제가. 고쳐놓고 하니까 여태까지 내가 했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 생각하고 다시 공부했거든요. 제가 쓴 답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합격자 발표할 때 확인하니까 합격을 했어요.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보고의 정석? 지금 우리 벽에다가 많은 조수륜이 합격자 답안입니다. 합격자 답안. 요 밑에 삼각형은 답이 있는 일이고요. 위에 삼각형은 답이 없는 일입니다. 답이 없는 일. 정답이 있는 일이고 이건 정답이 없는 일입니다. 여기를 보면 맨 밑에가 사원이 있어요. 사원.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상무가 있고 전무가 있고 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원은 대개 정답이 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정답이 없는 일을 하죠. 대표한테 정답이 있는 일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서술형 답안은 3페이지나 3페이지 반에 정리하는 답안은 정답이 없다. 기숙사 시험이 다 그렇지만 정답이 없고
모범 답안이 있는, 정답이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방침결정을 하고. 그래서 간혹 기숙사 시험을 정답이 있는 시험이라고 착각을 하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하실 때 좀 가장 마음 아픈 게 우리 기숙사 시험이 크게 GL 밑에 토공사하고 기초공사, GL 위에가 나오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 SRC, S조. 그 다음에 마감공사. 그 다음에 건설 경영 총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험에 30에서 35%가 RC에서 나옵니다. 30에서 35%. 총론이 30에서 35%. 두 개를 합치면 60에서 70%. 그리고 우리 시험이 31문제 중에서 22문제를 골라서 푸는 시험이잖아요. 출제량이 그런데. 그래서 시험은 RC, 특히 여기서 RC가 또 전체에서 한 70%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총론. 여기서 다 나오는데, 지금 보통 이게 토공사가 맨 앞에 있잖아요. 기초공사가. 이 토공사하고 기초공사만 열심히 한 6개월 동안 자기는 완벽해야 된다고. 정답이 있는 시험으로 착각을 해서, 객관식 시험은 정답이 있겠지만, 토공사, 기초공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수능 봤을 때, 수능의 수학이 미적분에서 시험이 한 70, 80% 나오는데 집합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집합만. 그리고 그게 마치 정답이 있는 시험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저희 수업도, 저희 교재도 맨 앞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에 총론. 지금 교재도 지금 총 420문제인데요. 지금 총론하고 마감공사는 좀 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그때 맞춰서 수업 진도 있을 때는 다시 프린트 해가지고 설명을,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1문제 중에서 22문제를 골라 푸는 시험이고, 이 시험에 60에서 70%가 RC,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고 총론에서 나온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콘크리트 공사에서 한 7, 80%가 나오는데, 이 콘크리트 공사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의를 할 수 없는, 이 콘크리트 공사하고 총론은.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해를 해야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목하고 좀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암기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는 2달 전까지는 이해가 중요한 과목을 먼저 하시고, 2달 정도 남기신 다음에는 좀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암기가 좀 필요한 것들, 이해까지 없는 것들, 그렇게 수업을 좀 할 계획입니다, 저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시험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질문도 하는데요. 이게 합격하신 분한테 여쭤보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기억 못 하시는 게 많아요. 만약에 건축 시공기술사를 최종 합격을 다 하셨어요. 합격한 후에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합격한 다음에 2달이 지났거든요. 2달이 지나면 제 머릿속에, 합격한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 남을까? 뭐가 제일 먼저 남을 것 같으세요? 시공기술사 합격자의 머릿속에 남은 건 콘텐츠만 남다. 콘텐츠. 목차.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어느 목차로 가면 거기에 답이 있다. 그게 마치 정상적이죠. 근데 숫자 있잖아요. 숫자는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머리를 이렇게 한번 흔들면 싸그리 없어져가지고 싹 다 없어집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라 요런 키워드하고 요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나중에 특수 정진이나 특수 콘크리트 때 바로 표로 짜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섹션을 가지고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반 성질만 이해하시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으로도 또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고 쉽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다반장성을, 보고의 정서, 나의 기획은 한눈에 보이는가, 뭐 그런 수업 방식으로 하려거든요.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는 말을 길게 안 하거든요. 저랑 대화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같은 그 공법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숙지를 가능하고 있어가지고 결과치만 물어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필름을 개발하신 분이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필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대단한 거죠, 필름이요. 뭐 우리는 예전에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초등학교로 가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필름 만드시고 설명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물어봐요. 이 필름이 뭐냐고.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데 무슨 CU 함량이 그렇고 뭐 이중 필름의 빛의 반사에서 설명 모르잖아요. 세상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하면서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다고. 비디오 테이프가 거기다 음악 소리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동작하면서 저도 좀 어느 수준에 맞출까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복잡한 건 단순한 건 좀 깊이 있게, 깊이 있는 거는 재밌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야지 이해가 빠르고 오래 남으실 것 같다. 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요즘에 하면서 따로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을 제한된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수업에 오셔야지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마다 A3나 A4를 정리해서 따로 필사하실 필요 없고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혼자 보셔도 정리가 가능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한번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